해설 어벤져스 이론 수업 건강활동 1-2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강과 체력 측정 단원이고요. 자, 학습 목표 말씀드리면은요. 체력의 개념을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누어 세부 요소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건강과 체력 측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청소년기, 여러분들 다 청소년기인데, 자, 키도 많이 크고 몸무게도 요즘에 꽤 많이 늘 거예요. 그죠? 집에서 먹고 잘 자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도 많이 느는 그런 시기. 그래서 키도 많이 크고 몸무게도 많이 느는 그런 신체적으로 발달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인데, 자, 이렇게 체격은 좋아지고 있는데 운동,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려면은 운동 기능들이 이제 운동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체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넘어가야 어떻게 체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청소년기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체력이란 나와 있어요. 체력은 인간의 활동이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으로 일상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운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체력이에요. 이 체력이 약하게 되면은 뭐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거는 당연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는 것도 좀 활달하고 열정적으로 놀기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중요한 학습 부분, 공부도 마찬가지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책상 앞에 꾸준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키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없게 되면, 체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뭐 육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활동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력을 어떻게 키우고 체력에는 뭐가 있는지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체력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요. 체력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건강 체력이라고 함은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하는 체력 요소로서 심폐지구력이 있고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신체 조성이 있습니다. 뭐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 신체 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옆에 박영준 선생님 나와 계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체 조성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간단하게 자, 설명해 신체 주시겠어요? 조성, 네. 신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일반적인 사람의 신체 조성은 물은 한 56%에서 많은 사람은 68%를 포함하고 있고, 단백질은 14%에서 19%. 단백질이라 하면 우리가 장기를 이루는 것도 있고, 장기도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근육도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지방, 또 지방은 우리가 옆에 옆구리에 차고 있는 뭐 타이어 같은 헐렁헐렁한 그것만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싸고 있는 것도 지방이고 장기를 싸고 있는 것도 지방이고, 지방의 가장 큰 요소는 뭐 장기를 보호하거나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요. 지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방은 한 12에서 20%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필수로. 아, 지방이 20%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 근데 건가요? 이거는 네. 남자의 기준은 아니고요. 우리 남녀를 통틀었을 때 기준이다 보니까, 남자는 뭐 일반적으로 미국 뭐 건강기구에서 발표하면 12에서 18%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20에서 25%라고 얘기하는 기관도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12에서 20% 안에만 있으면 건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무기질, 여러분들 뭐 다른 서비스도 많이 배우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기질이 5에서 6%.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힘을 산다고 하는데, 밥은 우리 인체에 잘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저장한 것도 아주 고에너지, 아주 쌓기도 되게 힘든 뭐 ATPC 뭐라고 하죠, 오지호 선생님?
ATP, PC, 뭐 ATP, 뭐 NTP 뭐 뭐 이렇죠.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 비율은 0.4%에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밥을 많이 먹어봐야 하면 없어진다는 사실 이해하시고요. 근데 요즘에 그 밥 많이 먹는 뭐 밥이나 빵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뭐 탄수화물 중독증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면은 또 살도 많이 찌고 그렇죠, 그런다라는데 이게 먹어도 이렇게 남는 게 없다라면은 그 요즘에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탄수화물 우리가 우리 몸의 조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탄수화물이 쌓지는 않지만 우리 혈액 안에 당 성분이 많으면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탄수화물로 인해 다른 지방이나 이런 것 지방에 대한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합적인 뭐 결과물이긴 하고 근데 실체 조성만 보면 지방은 꼭 있어야 된다. 아, 지방도 꼭 있어야 되는 중요 요소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삼겹살 계속 먹으면 안 되겠고요. 예.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 지방이 아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20% 이상씩은 다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 잘 먹고 잠도 엄청 많이 자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늘었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은 유지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운동 체력이 나와요. 자, 운동 체력은 다양한 운동 기능을 발휘하는 필요한 체력 요소로서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중에서 위에 레고 블록처럼 생긴 밑에 건강 체력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체력이 기본적으로 우리 체력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 자, 건강 체력이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만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등 운동 체력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밑에 건강 체력이 약해지거나 없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운동 체력도 따라서 약해지거나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페이지부터는 건강 체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요소별로 건강 체력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옆에 오주석 선생님 나와 계셔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주석 선생님께서 근력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건강 체력 보시면 5가지가 있어요.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이 있는데 근력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력은 기본적으로 그냥 근육의 힘이죠. 말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발휘하는 힘을 말합니다. 힘. 근육이 수축할 때 얼마나 강하게 힘을 쓸 수 있는지 그거를 근육이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굽혀졌다 펴질 때 아니면 펴졌다가 굽혀질 때 그때 나오는 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큰 사람들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근육이 큰 사람들이 힘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럼 유리하겠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큰 근육을 만들수록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근력 그렇고요. 자, 근지구력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지구력은 이제 근력하고 좀 비슷한데 이 근지구력은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근력을 발휘하는데 그 능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발휘할 수 있는지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에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그러면은 같아요. 근지구력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윗몸 일으키기를 뭐 7, 8개 하다가 힘들어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지구력이 좋은 학생들은 뭐 70개 아니면 100개 이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예. 자, 근지구력이 좋아야 운동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유연성은 박영준 쌤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유연성.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 그림에서는 서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우리는 앉아서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유연해진다는 건 이 그림에서는 어딘가요, 오실 선생님? 허리나 뭐 등 근육 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우리가 이걸 하면 아이들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디글디글 굴까요? 아, 허벅지하고 종아리. 네, 예. 거기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거죠. 겉이 보면은 이거는 전신 유연성을 그렇죠. 그 보는 뒷부분 거네요. 전신을 유연성을 보는 그 음. 측정 방법이기도 하고, 허나 유연성은 요뿐만 아니라 뭐 어깨 유연성도 있고, 목을 휙휙 돌릴 수 있는 목 유연성도 있고, 손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나기를 쥐는 거 말고 반대로 해도 전혀 고통이 없는데 관절이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손가락 유연성도 있고 발가락 유연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특히 또 골반 유연성도 요새 가장 중요합니다.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골반을 잘 안 움직이다 보고,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 성장 호르몬이나 뭐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다 그쪽 부분에서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골반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유연성도 가장 필요하다고 그 생각됩니다. 고관절 부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고관절 부위. 제가 보니까 유연성이 좋아야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활동을 뭐 할 때 다칠 위험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뭐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근육량이 많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무용하는 사람처럼 엄청 유연하거든요. 호날두 보셨어요? 호날두 유연성 좋아요? 호날두가 그냥 여기 배가 허벅지에 그냥 닿을 정도로 유연성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 계시는 오주석 선생님, 박용준 선생님은 참 모르겠어요. 그 스트레칭 하는 거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오주석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하는 모습을 봤는데 손이 거의 뭐 발바닥을 뭐 감싸듯이 그렇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 핸드폰 폴더가 그냥 접히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뭐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어머님이 딱 세워놓으려고 해도 저절로 접혔잖아요. 그죠? 그렇죠. 태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유연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우리의 생활과 나쁜 생활과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점점점 몸이 굳어가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병도 많고, 여러분들 유연성이 어쩌 보면 이 운동 체력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유연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는 신체 조성 말고 넘어가서 심폐지구력에 대해서 한번 오주석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의 지구력을 말하는 건데요. 자, 옆에 읽어보시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잘 발달해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운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근지구력 말할 때는 근육의 지구력, 근육이 얼마나 수축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심장과 폐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잘 하느냐. 심장과 폐가 운동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네. 뭐 한 5km 달리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사람은 호흡이 딸리진 않아요. 근데 다리가 막 풀려가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못 달리겠다면 그 사람은 근지구력이 떨어져서 못 달리는 거지, 심폐지구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계속 달리다가 숨이 차서 도저히 못 뛰겠다, 이런 사람들은 심폐지구력이 모자라서 5km를 못 뛰는 거지, 근지구력이 모자라서 못 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심폐지구력과 이 근지구력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다고 보겠죠. 예. 이 두 가지 요소가 좋아야 내가 원하는 수준의 운동을 훨씬 더 계속 잘할 수 있겠군요. 예, 장시간 운동을 할 때 두 가지 체력 요소 중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체 조성인데요. 아까 박영준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체지방과 나머지 성분의 비율.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거 골고루 잘 먹고, 그렇죠. 그죠? 운동을 할 때에도 뭐 근력뿐만 아니라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골고루 단련을 시켜야 신체 조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우리가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옆에 좀 체격이 있는 친구와 마른 친구가 만약에 체중이 똑같이 60kg라고 봅시다. 그러면 좀 체격이 있는 친구는 어떤 조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어떤 것이 많을까요? 지금 마른 학생 말씀하시는 마른 거죠? 학생에 비해 체격이 있는 학생은 이랑 같은 체중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지방이 많은 친구는 옆에 체격이 있는 학생.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옆에 친구도 뭐 근육이 많을 수는 없지만, 많다고 볼 수 있는 체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근육이 무게가 더 나가서 네. 또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마른 비만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른 비만이 정확히 뭐죠? 말랐는데 왜 비만이에요? 말랐는데 신체 조성으로 따지면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의 양이
좀 체격이 있고 좀 소위 말해서 뚱뚱한 친구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른 비만이요? 음. 아, 그러면 마른 비만 보면은 체격은 말랐긴 한데 겉으로 보기엔 네, 말랐죠. 말랐긴 한데 그 운동을 좀 등하시 하다 보니 근육의 양은 적고 엄청 또 근육량도 엄청 엄청 조금이고. 적겠죠, 그죠? 근데 몸무게가 그에 많이 비해 안 지방은 나가니까. 조금 있는데 네. 신체 조성상에는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예. 여기 교과서에 나온 그 체격 좋은 친구처럼 몸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 등치가 있어 보이는데도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러면은 몸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방보다는 근육이 많다라는 그런 둘 다 많이 말씀이시죠?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둘 다 음. 지방도 좀 있고 근육도 네.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부피가 많이 나가서 이게 커 보이는 거죠. 예. 자, 건강 체력 각 요소별로 설명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 건강 체력 증진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밑에 이제 그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나와 있네요. 아주 야, 이것만 잘 지키면은 우리 건강 체력은 아주 무난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보시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특히 현재 이 온라인 계약 맞이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애들이 있는데 지금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식사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수면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낮에 활동하는 것도 온라인 계약에 맞춰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식 나왔는데 이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그림만 보더라도 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가 야채도 뭐- 먹고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달걀도 먹고 그리고 우유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 신체 조성에서 구성되는 뭐 주요 영양소는 골고루 있는데 예.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고기도 크고 네. 우유도 저거 보면 500ml가 넘고 그죠? 네. 저 밥 크기면 뭐죠? 고봉이죠. 고봉밥. 옛날에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그런 그 예. 밥 같아요. 계란을 3개를 먹는다면 우리 헬스보이들이 먹는 양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기서 한 5분의 1만 먹어도 충분하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또 하루 3끼를 집에서 먹다 보니까 엄마가 해주시는 밥 맛없다고 해서 뭐 라면이라든가 뭐 피자, 햄버거 같은 이제 패스트푸드도 많이 드시고 그럴 텐데 최대한 줄여야겠죠.